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유성이 규성에서 나와 위성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모양이 병과 같았다. 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화성이 태미 서반 상장을 범하다. 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1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1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입직하여 날이 어두워진 뒤에 사삿집에서 나가 잔죄로 교서정자 배추를 파직하다. 교서정자 배추를 의금부에 내려 장 80대를 속받고 파직하였으니 역삭으로 입직을 당하여 날이 어두워진 뒤에 사삿집에 나가서 잔대에 좌제된 것이다. 역삭은 나라의 제사에 충문을 쓰는 일을 맡아보던 관원이다. 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1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기경찰관이 사전을 납품하는 법을 올리다. 상언하기를 과전 공신전의 전주가 추수하여 거두기 전에 사람을 시켜 납품하지 않고 혹은 겨울이 깊은 뒤에나 혹은 해가 바뀐 뒤에 사람을 보내 홀로 모두 실지 수확한 수로서 초를 거두니 경작하는 사람의 원망이 더욱 심하여 성상의 험휼하는 뜻이 어긋남이 있습니다. 빌건대 전주로 하여금 별을 베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납품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1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관찰사 이발의 계문에 따라 연한 배천의 상공을 면제하여 안악의 반을 감면하다. 신롱한 경중의 차등을 삼았다. 이발의 계문에 의한 것이었다. 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1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동교의 거둥아의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1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육조에서 상언한 대로 의주인이 건물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육조에서 상언하기를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매매하는 것을 경찰관이 그 도의 감사 수령관과 고철하여 수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1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유성이 대릉에서 나와서 각도로 들어가는데 크기가 돛밭과 같았다. 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도남은 서쪽 경상도 군영이 불이 나다. 행랑도감에게 고쳐 지으라고 명하다. 군영에 불이 나서 행랑 27간이 연소되고 불길이 장차 도남문에 미치려 하며 힘껏 구제하여 방지하였다. 화염이 바람을 따라 동쪽 행랑을 넘어서 호군방을 연소시켰다. 이제부터 전곡이 있는 각사에는 불을 상가라고 명하고 또 행랑을 10칸을 격하여 화방장을 쌓아서 화재를 방비하라고 명하고 행랑도감에게 화재를 입은 도랑을 고쳐 지으라고 명하였다. 화방장은 화재의 연소를 막기 위하여 흙으로 돌을 섞어서 땅에서부터 중방벽 한가운데 가로지르는 나무 밑까지 쌓아 올린 담장을 말한다. 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1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강물을 정지하다가 청하에 다시 상량하겠다고 하다. 태종 7억 30권 태종 15년 9월 2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강물을 정지하도록 상소하다. 거짓 보고한 감사 수령을 아뢰게 하다. 임금이 헌사의 상소 중에 나무 열매와 풀을 먹는 사람을 역사시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런 사람을 역사시키겠느냐. 어느도 어느 고울이 이렇게 신롱하였느냐 하니 지평 오영로가 대답하기를 신등이 아무도 아무 고울이 신롱한 것은 알지 못하나 각도의 감사 수령이 우택을 보고하지 않고 화국의 결실한 것만 보고하는데 신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5, 6월에 비가 오지 않아서 경기가 신롱하였으니
다른 도인들 어찌 홀로 풍년이 들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너희들이 고지 듣지 않았으면 왜 거짓말로 보고한 감사 수령을 핵실하여 고찰하지 않았는가. 예전에는 사시에 사냥이 있었으나 지금 나는 봄 가을의 강무만 행하는데 어찌하여 그만하냐. 참으로 만일 신령하여 나무 열매와 풀을 먹는데 강무한다면 이것은 무도한 임금이니 너희들이 버리는 것이 가하고 나무 열매와 풀을 먹지 않은데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임금을 잘못 드러내는 것이며 너희들이 임금 노릇하기도 또한 어렵지 않느냐 하고 인하여 헌사로 하여금 화국이 결실하였다고 거짓말로 보고한 감사 수령을 고찰하고 핵실하여 아래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21일 을묘 두번째 기사 개성부 유후 한옥 밀양부사 이간을 파직하다. 처음에 이간이 감사에게 신보하여 동부를 파괴하여 군기감에 충당하여 화통처를 보태도록 청하였는데 한홍이 그때 감사로서 허락하였으므로 헌사에서 탄핵하여 아래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21일 을묘 세번째 기사 남제구 성량 조이방 존시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전시귀를 울산진 병마사로 울산군사로 삼았으니 사천 울산이 진위된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21일 을묘 네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화제를 방비하는 계목을 올리다. 사복시, 내자시, 군자감, 재용감, 궁저창 등 각사가 인가가 좀이라고 가까워서 화제가 염려되고 또 행랑의 북쪽에 인가가 매우 가까이 붙었으므로 아울러 모두 분간하여 헐어버리고 위의 집이 헐린 사람은 자원을 들어서 각 사람이 각 집을 다 지은 남은 땅과 성안 각사 사원의 채전, 반송방, 반석방을 마을 참고 남전, 청태전의 채지와 성안의 사청, 침장고의 제치를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유정현 박은희 아래기를 마땅히 헐어야 할 집이 1천여 호로 계산되니 백성이 반드시 살 곳을 잃을 것입니다. 빌건대 헐지 말고 꼭 헐어야 할 집과 행랑에 사는 자로 하여금 각각 힘을 써서 외방에 담을 쌓아 불이 번지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비축하여 불을 방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불을 쓰는 것은 겨울이 심하니 금화의 영을 엄하게 하고 명년 봄을 기다려 담을 쌓게 하라.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21일 을묘 다섯번째 기사 사직 민광미를 보내 도망온 적인 김양백 등 이 명을 암양하여 요동에 돌려보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24일 무오 첫번째 기사 의정부 찬성 유정현 등이 상황의 행행을 정지하도록 청하나 윤화하지 않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대가는 강원도에 순행하는데 상황은 교화에 나아갑니다. 교화 등지의 흉년이 더욱 심하여 비록 소치의 공급도 판비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신등은 청컨대 상황전에 나가서 면전에서 진달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러지 말라. 상황이 연로 안에 출행하는 것이 몇 번이나 되겠는가 하고 인하여 병조에 명하여 마피를 갖추어 제공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25일 기미 첫번째 기사 강원도에서 강무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25일 기미 두번째 기사 내시별감을 보내 용진의 신에게 제사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25일 기미 세번째 기사 상황이 교화 등지에 유행하다. 이날 밤 비오고 바람 불고 번개하고 우박이 오다. 삼경에 이르러 유성이 북하 남쪽에서 나와 상대 서쪽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대박과 같이 불빛이 붉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26일 갑신 첫번째 기사 내시별감 보내 양근의 성황과 용문산의 신에게 제사하다.
태종시록 39권 태종 15년 9월 2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박신에게 구마를 주다. 태종시록 39권 태종 15년 9월 2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내 11감을 보내어 치악산의 신에게 제사하다. 태종시록 39권 태종 15년 9월 2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강릉 대화역 서쪽들에 머물고 대소 인원에게 5일 동안의 인마의 요속을 주다. 태종시록 39권 태종 15년 9월 2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대마도 임온이 친아들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시록 39권 태종 15년 9월 2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경력 정환을 의금부에 가두다. 요전에 몰입군 매 10명과 화정 1명을 정하라고 명하였는데 임의로 4명을 더한 때문이었다. 이때 몰입군 수가 강원도에 4,400명, 충청도 1,000명 모두 5,400명이었다. 화정은 솥에 불을 떼서 식사를 마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미면산에서 몰이하다 날짐승 50여 마리를 잡아 대가를 따르는 인원에게 주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진보역 남쪽에 이르러 사람을 보내어 종묘에 세를 바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가를 따르는 대소 인원에게 5일 동안의 인마의 요속을 주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강원도 도관제사 이귀산의 주회를 탄핵하다. 가두었던 정원을 석방하다. 임의로 몰입군과 화정을 더한 때문으로 이귀산의 주회를 탄핵하였다. 논하지 말라고 명하고 인하여 정원을 가둔 것을 석방하였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간방에 번개가 있었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지체하여 돌아가지 않은 죄로 춘천도 호부사 윤계를 가둬 3일 만에 석방하다. 이 귀산이 윤계로 행궁지응 도차사원을 삼았는데 임금이 알고 그 업으로 돌려보내려고 명하였으나 윤계가 지체에 머무르고 돌아가지 않은 때문이었다. 3일 만에 석방하였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돌아가다가 박림역 동쪽들에서 술자리를 베푸니 종친 도진모 대언이 시연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횡성 실미원들에서 몰입군을 놓아 보내다. 경상도 도관제사 안등이 술을 바치다. 술 100병을 바치었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비가 오고 눈이 내리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이귀산에게 표리를 주고 또 정원에게 유의를 주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환궁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3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상수하여 남제 이직 염치용 민무휴 등의 죄를 청하나 화답하지 않다. 명하기를 민무휴가 있는 곳에 섭을 지고 물을 깃는 외에 그 나머지 노비 안마 복종을 모두 다 옮겨두고 그 왕래를 금하고 양미를 운반하는 것은 모두 소를 쓰고 말을 쓰지 말며 만일 말로 왕래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을 관가에 몰수하라고 하였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안개가 끼고 간방에 우레와 번개가 있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절사 박습이 김제군 벽골제의 재언을 쌓는 사목을 올리다. 보고는 이러하였다. 김제백골제의 수문을 수축하겠으니 빌건대 석공 3명을 보내면 신이 본도 갖고 올 군인을 모아 이달 20일까지 기초를 닦고 쌓기 시작하겠습니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6일 경진 첫번째 기사 세자의 악차를 전정에 설치하고 대조회 때 백관이 세자에게 행례하게 하다. 전정을 동쪽 섬돌 아래에 설치하고 초 1일과 16일을 대조회에는 백관이 세자에게 행례하게 하였다. 세자의 악차는 인정문 밖에 있었는데 이때 이르러 전정에 설치하였다. 악차는 임금이나 세자가 거둥할 때 임시 쉬도록 장막을 둘러친 곳을 말한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6일 경진 두번째 기사 종정무가 보낸 사람과 올량합 천호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6일 경진 세번째 기사 처음으로 보리에 관한 맥전조세법을 정하다. 가을에 심은 대맥, 소맥을 이듬해 초여름에 이르러 수확하고 또 콩을 심으나 예에 다만 1년의 조세만 거두었는데 호조에서 세를 2번 거두기를 청하였다. 경기감사 허지가 청하였다. 보리를 거둘 때 다펌하고 콩을 거둘 때는 또 다펌하여 손과 실을 통계하여 1년의 세만 거두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 정력이 조세를 2번 거두도록 청하니 여러 판서들이 모두 말하였다. 만일 그렇게 하면 이것은 조세를 2번 거두는 것입니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6일 경진 네번째 기사 실롱을 걱정해서 각도 경차관에게 손실의 분수를 넉넉히 주라고 명하다. 병조 판서 박신이 나와 실롱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농사가 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 메밀이 대단히 잘 되었습니다. 하니 호조 판서 윤향이 심은 것은 결실하지만은 심지 못한 것은 어찌합니까? 감사들이 많이 말하기를 금년에 실롱하여 있는 곳마다 식량이 어렵다 하니 청컨대 조세부가의 분수를 감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수손 급손이 참으로 좋은 법이니 어찌 반드시 그렇게 하겠느냐. 또 공전은 혹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소 인원에게 준 과전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분수를 감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수손 금손의 법을 지키고 만일 손을 주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있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관가에 고하게 하는 것이 편하다 하고 이에 각도 경차관에게 손실의 분수를 넉넉히 주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인하여 묻기를 근일에 동쪽으로 거둥하여 패단이 있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박신이 만에 하나에도 패단이 없었습니다. 들으니 수령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거둥은 비록 한가을에 2번 나오더라도 무엇이 백성에게 해롭겠는가 하였다 합니다. 임금이 빙긋이 웃었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6일 경진 5번째 기사 이전에 천전하는 법에 관한 이조의 계문 그대로 따르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각사 이전 권지직장 삼방의 도목에서 거관은 실 15인처에는 1년에 1인을 쓰고 다음에 2인을 쓰며 단 5인처에는 1년을 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삼방은 이방, 병방, 형방을 말한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6일 경진 6번째 기사 산학박사, 중금, 소격전직, 양형고, 녹사, 각사 이전 등의 소용에 관해 이조가 아래다. 이조에서 또 아래기를 호조 영사 2는 을에 산학박사를 두고 권지 중감 2는 그 조의 중감을 받고 소격정 서제 2는 그 전의 전직을 받고 양형고 녹사 2는 그 고의 녹사를 받아 거간하기 전에 식에 의하여 직책을 받는데 기타 사무가 고달픈 각사의 이전은 여러 해 동안 전함으로 상직에 사진하니 심히 고르지 못합니다. 호조의 산학박사 1인과 중금 1인과 소격전 전직 1인과 양형고 녹사 1인 등 녹관을 6조 영사 및 사무가 번다 한 각사 이전의 초번과 2번 중에서 한 차례씩 서용하여 녹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39 태종 15년 10월 16일 경진 7번째 기사 길주도 찰리사 연길도 도순문사에게 송골매를 바치라고 명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0월 16일
경진 8번째 기사. 예조에서 권악하는 법을 거듭하여 아뢰어 그대로 따르다. 각도의 교수관 학장이 교훈하는 것의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생도가 수업하는 것에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성균관과 오부 학당의 예에 의하여 매 5월 말에 교훈한 경서와 수업의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감사로 하여금 추액하여 본조에 관문을 보내어 고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9군 태종 15년 10월 17일 심사 첫번째 기사. 강무할 곳으로 삼기 위해 대우군 2군실을 이천에 보내다. 여러 신하가 일을 아뢰어 끝나자 모두 나가고 이조판서 박은 병조판서 박신이 뒤떨어졌다가 박신이 아뢰기를 지금 강무하는 것을 보니 해주 같은 곳이 없습니다. 이미 사람이 들어가 거접하는 것을 허락하였지만은 청컨대 감고하여 정하여 사렵을 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해주는 길이 멀어서 봄철에 강무하고 돌아올 때 짐을 실을 말이 많이 쓰러졌다. 내가 나이 50이 되었으니 강무를 몇 번이나 할까마는 세자의 기상을 보니 반드시 사냥을 좋아할 것이다. 내가 그러므로 전번에 해주고지 안에 사람이 들어가 거접하는 것을 허락하고 사렵을 금하지 않았으니 다시 해주에 가지 않고자 한 것이다. 경등은 강무할 일정한 곳을 잘 정하라 하였다. 박은 박신이 아뢰기를 해주가 다른 곳에 비하면 비록 한두 밤 자는 먼 곳도 있기는 하나 강무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으니 빌건대 해주고지 안과 연봉 등지에 사렵을 금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천이 강무하는 곳으로 삼을만 하다 하고 이군실을 보내어 다니면서 보게 하였다. 태종실록 39군 태종 15년 10월 18일 이모 첫번째 기사. 신정을 할의하기 위해 공조판서 조기현 좌군 동지 총재 강회중을 중국 서울에 보내다. 태종실록 39군 태종 15년 10월 19일 개미 첫번째 기사. 인덕궁이 나아가 잔치를 베푸니 세자와 종신이 시연하여 극진히 즐기다가 파하다. 태종실록 39군 태종 15년 10월 21일 을유 첫번째 기사. 상왕을 모시고 풍량현에 가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39군 태종 15년 10월 22일 병술 첫번째 기사. 가평 수화 이산에 머물다. 큰 돼지를 쏘아 잡으니 보는 자가 위태하게 여기다. 태종실록 39군 태종 15년 10월 23일 정의 첫번째 기사. 손반 근방에 작은 우레가 있고 근방에 또 번갯빛이 있다. 태종실록 39군 태종 15년 10월 23일 정의 두번째 기사. 상왕을 모시고 환궁하다. 각사에서 모인 것에 노하여 예조 좌랑 이심을 가두다. 임금이 거둥한다고 구전하지 않았는데 각사에서 모인 것에 노하여 예조자랑 이심을 가두었다가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39군 태종 15년 10월 23일 정의 세번째 기사. 황제가 우리 조정에 동인도를 주다. 추천사 오진이 돌아오고 예부에서 자문하다. 천추사 오진이 중국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예부에서 자문하기를 국왕의 자문해 주나면 우리 본국의 침구방서가 적어서 이자하니 추청하여 동인을 내려주면 본받기가 편하고 도움이 되겠다 하였습니다. 범두관이 성지를 받들었는데 태의원을 시켜 2개를 그리어 저들에게 주어 가지고 가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태의원에 입문하여 침구 동인 양보 이축을 채색으로 그리어 오진에게 붙이어 돌아가게 합니다. 하였다. 오진이 아뢰기를 달달 등이 개평부에 있는 야인의 조혼하는 길을 막아 끊음으로 황제가 명하여 정벌하니 달달이 항복하기를 애걸하고 말 3천 피를 바치어 살해하였습니다. 또 외국에서 사자를 바쳤는데 조정 신하들이 할애하였습니다. 하니 예조에서 진화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정기를 보니 사자를 얻은 것으로 상수를 삼는 것은 없다. 홀로 불가에서 사자를 말하였다. 천하에서 우리나라가 예를 안다고 말하는데 지금 만일에 가서 하려면 어찌 남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동인도는 침수를 연습하기 위해 온몸에 침혈이 뚫려 있는 구리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그린 그림이다. 조혼은 입주하고 조공을 바침을 말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0월 2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비 오고 우리하고 번개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0월 2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승부 윤 이현의 조육이 내관을 보내어 조위하고 치부하고 또 각관을 주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0월 2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쇠군 색에서 청송 사이를 올려서 각 조문별로 다르게 명하다. 1. 속공한 노비내에 입안하지 않는 노비는 정령한 당사자와 그 자손으로 현존한 자로 하여금 다른 노비로서 전에 수교한 것에 의하여 충동하게 하여 세우게 하고, 만일 정령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은 자는 그 노비를 전득한 자로 하여금 충당하여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의 조문은 계문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라. 1. 세력 있는 곳에 정령 노비를 속공한 뒤에 혹은 종령하든지 혹은 다른 곳에 속하든지 하라는 것은 비록 명문이 있으나 처음에 벼슬을 사거나 죄를 면하려고 하여 부실한 노비를 정령하였으면 마땅히 정령한 당사자 자손과 그 노비를 전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충당하여 세우게 하여야 하나, 속공된 뒤에 종령하든지 다른 곳에 속하든지 하라는 것이 이미 명문이 있으면 다시 거론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위의 조문은 속공한 뒤에 종령하든지 다른 곳에 속하게 하라는 것이 만일 명문이 있으면 거론하지 말라. 1. 각사 노비의 사처에서 이미 일찍이 결제를 얻어 사용한 노비를 신사년 뒤 형지 안에 기록만 있을 뿐이고 출세하여 입역하지 않았다가 이번 쇠건으로 인하여 현출한 노비는 그 역사시키는 자가 기한 안에 정장하여 다시 변리하지 못하였다 하여 공처 형지 안 아래 따라 시행하는 것은 미편할 것 같습니다. 사처에서 결제를 얻어 사용하고 공처에서 다시 얻었다는 명문이 없고, 다만 형지 안에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은 기한 안에 정장하였거나 정장하지 않았거나를 물론하고 주장관에게 이송하여 다시 변리하여 바른 것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의 조문은 주장관에게 이송하여 변리하라. 1. 종전에 장부를 변리하지 않고 시행하여 각사의 사령으로 정속한 사람은 역사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여방 형지 안에는 노비로 시행하고 서울 안의 형지 안에는 사령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한사에 속한 한 뿌리의 사람이 서울과 외방에서 양인 천인으로 서로 다르게 시행하는 것이 필로 미편합니다. 기한 안에 정장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를 물론하고 또한 주장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바른 것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의 조문은 서울 안 각사에 속하여 있는 장비를 변리하지 않고 시행한 사람 가운데 한 뿌리가 외방 형제 안에 노비로 살고 있는 자는 그 한 뿌리의 진위를 변정하여 시행하라. 1. 종전에 각사 노비를 정속할 때 부모 형제를 나누어 정속하였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여 살지 못하여 생리가 간고하니, 지금 부모 동복을 한 사이에 합하여 붙이고 옮겨 붙인 각사에는 다른 노비로 충당하여 붙이고, 지금 쇠건할 때에 나타난 노비도 또한 각각 그 부모 동복이 속한 곳에 시행하소서. 위의 조문은 계문대로 시행하라. 전득은 노비를 전하여 소유하는 것이고 형지 안은 노비의 원적부이며 쇠건은 노비의 문건을 조사하여 노비를 추세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0월 2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양인을 징고하는 자를 율에 의하여 논지할 것을 정하여 그대로 따르다. 각사에 누렸던 노비를 징고하는 자에게 상이 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이 전개가 명백한 다른 사람의 노비와 양인을 함부로 전고하는 경우가 들어있으니,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노비를 징고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노비를 모인한 율에 의하여 양인을 징고하는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을 만든 율에 의하여 논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0월 2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혼사에서 양인과 천인을 그릇 결절한 죄를 청하여 김효손 윤상의 직첩을 거두다. 전 판사제감사 김효손 예조정랑 윤상의 직접을 거두어 영구히 사용하지 말도록 하였으니,
헌사에서 두 사람이 일찍이 도관원이 되어 양인과 천인을 거듭 결절한 죄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39권 태종 15년 10월 2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성성린 하윤 남재 유양 이규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0월 2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간방에 번개빛이 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0월 2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쇠근색에게 출세당한 노비 39를 좌의정 하윤에게 특별히 주다. 죽은 전보문의 처 송씨가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노비가 매우 많았다. 그 족친들이 모두 서로 다투고 빼앗아 소송하여 마지 않았으니 갑신년에 이르러 임금이 모두 정계한 명문이 없다고 석공하게 했다. 하윤 등이 오히려 각각 집류하여 사역시켰는데 이때에 이르러 세군색에서 출세 당하니 하윤이 홀로 아래기를 사역시킨 지가 이미 오래되어 주인과 종이 서로 친하여져서 헤어지기가 실로 어려우니 빌건대 공신으로 받은 노비를 이름을 대조하여 바꾸어 바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윤은 국가에서 중하게 여기는 바이니 어찌 수십구의 노비를 아끼겠느냐 하고 바꾸어 바치지 말라고 명하고 다 주어버렸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0월 2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형조 사관원의 탄핵으로 해군 공신의 전지에 관해 아래 호조판서 윤향을 면직하다. 윤향이 일찍이 아래기를 무진년에 해군한 거사는 오로지 태조가 천의에 응하여 인심을 순이하여 의리에 의하여 행한 것이고 여러 장수의 공이 아니니 한 고조의 전공의 전공의 일로 헤아려 보면 죄책을 면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초장 한 날과 수성하는 때가 상경과 곤도가 같지 않으니 빌건대 회군 공신의 전지를 도로 주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서 조선 만세의 법을 세우소서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형조에서 그 죄를 탄핵하여 청하고 사관원에서 또 한 상언하기를 무진년 최영이 그 임금을 속이고 깨어 공연히 군사를 일으키어 중국을 침범하였는데 우리 태조께서 그 이하여 해군하였고요 동방을 보존하였으니 그 백성에게 공덕이 있는 것을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해군할 때 의거에 순종한 장사의 공이 적지 않고 포상의恩전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윤향이 공신의 밭을 거두기를 청하고 도리어 죄를 논하고자 하여 한 고조와 전공을 이를 끌어다가 비교하였으니 회군한 장사를 전공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무릇 유식한 자가 함께하는 바입니다. 윤향이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말을 발하였으니 마음을 실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명하여 유사에 내리어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연유를 국문하여 율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런 일은 그만두고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다른 일은 그만두고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화성이 진현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고 조화의 아내 김씨에게 장가든 이로 사헌부에서 연돈영 부사 이지를 탄핵하다. 김씨는 문화시랑 찬성사 김주의 딸인데 아름답고 음란하여 늙을수록 더욱 심하였고 형제와 어미가 모두 추한 소문이 있었다. 김효년의 헌사에서 형에 처치하고자 하였는데 세력을 2년하여 벗어나고 외방에 귀양 갔었다. 이때 이르러 헌사에서 또 탄핵하니 임금이 듣고 헌부에 전지하기를 아내 없는 남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서로 혼인하는 것은 어찌 반드시 묻겠는가. 하물며 이지가 계시를 취한 것은 내가 실로 아니 다시는 행론하지 말라 하였다. 처음에 김씨가 이지에게 시집가기를 꾀하였으나 아들 조명초 등에게 알지 못하게 하였다. 어두운 저녁에 이지가 이르니 조명초가 그제서 알고 이지의 목덜미를 잡고 함께 땅에 쓰러져 목 놓아 슬피 울며 말리었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김씨가 이미 동례하고 나서 이튿날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분이 늙었는가 하였더니 참으로 늙지 않은 것을 알았다 하였는데 김씨의 그때 나이가 57세였다.
동네는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기 전에 술잔을 나누고 음식을 먹던 의식인데 이때 남은 음식은 싸서 본가로 보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고창현 선군주 안도의 아내 김여기의 마을을 정표하다. 도관찰사 박습이 보고하기를 김여기는 학사 김인우의 딸인데 주 안도가 병을 얻으니 김여기가 시탕하기를 게으르지 않았고 달이 넘어서 주 안도가 죽음에 김여기가 바야흐로 임신 중인데 시체를 안고 지나치게 슬퍼하므로 그 어미가 힘써 말리기를 임신한 여자가 상에 임하여 너무 애통하면 안 된다 하고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날 저녁에 김여기가 뽕나무에 올라가 목매어 죽었습니다. 김여기의 나이 겨우 26세였습니다. 바야흐로 임신 중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볍게 하여 자진하여 함께 죽어서 동렬한다는 맹세를 확연히 바꾸지 않았으니 마땅히 묵렬을 정표하여 후레에 보이소서니 임금이 의윤하고 상장의 물자를 양이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동혈은 한 구덩이에 묻힘을 말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일 갑오 네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사 소윤 민의생 의성 현령 최사유의 죄를 청하다. 이지로라는 자가 있어 일찍이 탐호 불법한 데에 좌죄되어 장 100대 이후 삼천리에 처하였는데 민의생 등이 일찍이 병조 무선사가 되어 이지로를 청가하여 단량 만호를 시킨 때문이었다.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동인도를 준 것을 살해하기 위해 좌군도 총재 박자청을 중국에 보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외방의 일을 묻고자 외방에 있는 제수한 2품 이상은 조계에 나와 참여하도록 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관원과 사헌부에서 윤향의 죄를 청하나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하다. 상소의 대령은 이러하였다. 무진년의 의주 신우의 광망함과 그 신하 최영의 잔인함으로 인하여 농사들의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침범하였으니 만일 우리 태조가 여러 장사를 거느리고 거의하여 해군하지 않았다면 생명은 반드시 도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조의 높은 것과 성덕은 마땅히 만세에 섞지 않을 것이고 의거에 순종한 장사의 공도 어찌 작다고 하겠습니까? 또 회군하에 처음에 신우의 아들 신창을 세웠다가 조금 뒤에 신창이 왕씨가 아니라 하여 다시 왕씨의 후손을 세웠고 공양왕이 혼미하여 왕위를 잃은 연후에 신인에게 부득이하여 왕이 올랐으니 우리 태조가 처음에 어찌 왕씨에게 두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중국에 충성한 것과 왕씨에게 마음을 다한 것은 비록 만세의 뒤에 있었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윤향이 도리어 회군공신을 죄가 있다 하여 전공에게 비교하였으니 신등은 생각한데 회군의 의가가 한 고조와 전공의 일과는 절대로 같지 않는데 윤향이 탄망한 말로 끌어다가 비교하여 우리 태조의 성덕에 누가 되게 하였으니 그 죄가 어찌 파지게 거치겠습니까? 벌이 죄에 맞지 않으니 매우 섭섭함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유사에 내리어 율에 의해 시행하소서. 사헌부에서 또한 상소하여 청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윤향이 만일 다른 마음이 있다면 어찌 내게 고하였겠는가? 이것은 다만 고론하기를 좋아한 것이다. 만일 경중을 따진다면 내가 어찌 윤향을 아끼고 태조를 돌아보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권우, 정초, 정년 등에게 수속한 것과 과전을 주라고 명하다. 대간의 입참을 논하다. 임금이 가을절 부시 박모고에 사제감정 정초의 이름 있는 것을 보고 묻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정초는 장차 신문에 쓸만하다고 하여 죄를 받아 편출한 가운데서 발탁하였다 하니 형조판서 정력이 아뢰기를 정초가 죄를 받을 때 원정공신의 아들로 은유를 입지 못하였으니 범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권후 정년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대은등이 그때를 당하여 어째서 고하지 않았는가 하니 한상득이 죄가 중하기 때문에 신등이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가 너희들이 아뢰지 않은 뜻을 안다. 이때를 당하여 내가 노하여 하지하기 때문에 아뢰지 않은 것이다. 만일 바르지 않아서 노하였다면 너희들이 어째서 말하지 않은가. 원정공신을 용서한 것이 후세에 미치는 것은 수판한 일이고 나의 사정이 아닌데 아뢰지 않았으니 대은의 죄이다 하고 이 명령이 있었다. 임금이 말하다가 대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쇠쇠하다는 말에 미치다 말하기를 말할 만한 일이 없는 때를 당하면 비록 일을 논하지 않더라도 직책을 비우는 것이 되겠는가. 그러나 공의가 두려워서 반드시 사단을 지적하여 은사의 이름을 바라니 대단히 잃을 것이 없는 것이다 하였다. 정력이 말하기를 근래에 대간이 조계에 참여하지 못하여 정령을 알지 못하니 말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청컨대 조계에 들어와 참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옛날에 입참하게 하였었는데 입참하면 말하지 않고 물러가면 소를 갖춰 논멸하기 때문에 미워서 입참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저들이 비록 밖에 있더라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또 육조와 대신이 이를 옳고 그른 것을 보면 곧 행하고 폐지할 것을 건백하여 마땅히 다 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어찌 대간이 입참하여 이를 논하는 것에 힘있겠는가. 수파는 교지를 받는 것인데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격을 낮추어 왕지를 판지라고 부른 데서 나온 말이다. 수교와 같은 것이다. 건백은 임금이 조정의 의견을 말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4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종친을 거느리고 강년위에서 격구하고 술자리를 베풀어 날이 저물어 파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퇴장한 일은 청리하지 말 것을 청하는 지송사이 가보년 12월 기한 안에 격고하여 신청한 소장의 내의 한쪽에 전부 준 일 잘못되어 수리하지 않은 일이 일찍이 병정을 거친 것은 시비를 물을 것이 없이 모두 중분하여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고 가보는 6월 내에 변정도감에 정장하였다가 즉시 퇴각을 당한 자와 외방 관찰사에게 정장하였다가 퇴각을 당한 자가 한결같이 기한 안에 겪고 신정한 것으로 말을 하여 일찍이 변정을 거친 것과 그릇 수리하지 않은 것의 예에 의하여 중분하고자 하여 소송하는 자가 매우 많은데 이미 일찍이 퇴장한 일을 그릇 수리하지 않은 예에 의하는 것은 불편하니 빌건대 청리를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하교하였다. 가보년 6월에 서울과 여방의 변정이 즉시 퇴장한 일은 청리하지 말라.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노비의 속공과 속사에 관한 교지를 헌부에 내리다. 신사년 형지 안의 연고에 따라 시행한 노비와 신사년 이후 투속한 노비는 다른 것에 따라 결절하여 속공하는 것도 당자의 하나에 속공하고 사처에도 당자의 하나에 속사하라.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향 축을 전하는 예절의 잘못을 물어 한승부 윤 이 안우를 파면하다. 이 앞서 임금이 월랑에 나와 꿇어 앉아 향을 전하며 향축을 받는 자가 문에 들어와 땅에 엎드렸다가 나와서 꿇어 앉아 향을 받았다. 임금이 향축을 받기 위하여 문에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 것은 의리에 미편하다. 그러므로는 문에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 것은 없애라 하였다. 전날 그 몸에 종묘 행향사, 마천목, 개성전 행향사, 이안우 등이 예고를 하니 지신사 유산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는 향을 받을 때는 문에 들어와 향에 땅에 엎드리는 것은 없애시오 하니 이안우 등이 잘못 듣고 생각하기를 향을 받을 때는 꿇어 앉지 않는 것이라 하여 향을 전할 때 이를 서서 받았다. 임금이 이르되 은을 꾸짖기를 너희들이 근신이 되어 어째서 이런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즉위한 지 16년 만에 일찍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인하여
육조 판서에게 명하여 여러 대언이 가르치지 않은 죄를 물으니 유산울과 탁신, 조말생이 모두 관을 벗고 초사를 받침에 한참 만에 일이 정지되었다. 뒤에 또 육조에 명하여 마천목 이안우 등이 전향을 써서 받은 죄를 물으니 육조에서 초사를 받아 아뢰었는데 임금이 모두 용서하였다. 이때 이르러 험도가 신뢰한 죄를 탄핵하여 청하였기 때문에 이안우를 파직시키고 마천목은 공신이라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헌부에서 다시 율에 의하여 죄주기를 청하는 임금이 정직으로 족하다. 어찌 반드시 중하게 논하겠느냐 하고 명하였다. 이제부터 향축을 친히 전할 때는 판통례 문사로 하여금 집례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식을 삼으라.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6일 기에 첫 번째 기사 편전에서 이를 보고 시작하는 인원에 대해 명하다. 이제부터는 사직하는 인원이 사직서를 승정원에 올리면 계달할 것이 없이 이조병조에 나누어 내려보내어 전주할 때 계문하여 주수하라. 주수는 관리를 임명합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6일 기에 두 번째 기사 송화현감 유흡의 서경에 관하여 사헌부에서 아뢰다. 송화현감 유흡이 그 임기가 차지 않았는데 차례를 건너서 좌랑을 제수하였으니 이때 고신을 서경하지 않은 지 거의 50일이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대은 유흡이 탄핵한다 하나 이것은 유흡의 죄가 아닌데 반드시 유흡에게 물으니 이것은 대원이 정식에 맞지 않음이 심한 것이다. 근리년에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여 매양 소자 장소로 인하여 그 글을 만드는 것이 고루하다는 것을 비웃는다. 만일 사관이 곧장 그 글을 실어 후세에 전한다면 그 수치가 심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고금에 통달할 자를 쓰도록 하라. 서경은 임금이 관원을 서임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 문벌, 이력을 갖추어서 대간에게 그 가부를 구하던 일인데 고려 때는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든 관원의 임명의 대간의 서경을 지켰으나 조선 때에는 관교로 실시로 대개 5품 이하의 관원만 서경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6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유산울이 사사로운 상서에 대해 아뢰어 거짓 상소에 죄 줄 것을 명하다. 대소실로가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자 하여 상소하는 것이 대단히 많아서 상총을 번거롭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그거를 떼어보고 매양 육조에 내려 그 잘잘못을 의논하는데 만일 불실한 것이 있으면 제 욕망을 이루기를 도모하고 제 죄를 면하기를 꾀하여 거짓말하고 사실대로 하지 않는다는 율로 죄주어 항식을 삼으라.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6일 기에 네 번째 기사 의정 남제의 손자를 부마로 삼고 판서들에게 벼슬이 낮은 집을 고른 연우를 말하다. 임금이 여러 판서에게 일렀다. 딸 하나가 있는데 나이는 아직 어리나 국가에 일이 없는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보내고자 하여 대은 등에게 명하여 4, 5품 이하 사부의 집 아들을 널리 구하여 부마를 삼으려고 하였는데 어제 여러 대언이 세 사람을 아뢰었다. 그 중에서 의정 남제의 손자 명격에 대강 합하기 때문에 이제 이미 정하였다. 부모가 되는 자는 빈천을 걱정할 것이 없다. 문벌의 자손은 교만하고 부귀한 데 습관이 되어 패망하지 않는 것이 적다. 아는 것이 적다. 그러므로 내가 특별히 관직이 낮은 족속 가운데 과부의 아들과 같은 자를 취하여 이를 삼으려는 것이다. 이 아이가 비록 의정의 손자이기는 하나 의정이 이미 늙었고 그 아비가 일찍 죽어서 과부 어머니에게 자라났으니 단연코 교만하고 방종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여러 사위를 보니 처음에 사위를 삼을 때 평양백 조주는 개국 원륜이고 나라와 휴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적에 실린 것과 황조의 일을 널리 보아서 그 아들 조대림으로 부마를 삼았는데 무자는 겨울에 과연 목적에게 오도되어 하마터면 제명에 죽지 못할 뻔하였다. 만일 내가 천륜지정에 처근하여 마음을 다하여 추명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회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여러 경들이 함께 목격한 일이다. 그때 이무가 재상이었었는데 반드시 속히 다스려야
하여 거의 큰 웃음을 남길 뻔하였다. 청평군의 아비 이거이도 또한 대죄에 좌죄되었는데 아들 때문에 고종명할 수 있었다. 아비가 비록 죄가 있더라도 아들이 부마이면 이를 난처하기가 더 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벼슬이 낮은 집에서 구하면 거의 교만한 버릇이 없을 것이다. 목적은 목인해를 말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6일 기에 다섯 번째 기사 진휼받지 못한 자가 충녕대군에게 말한 것을 대언이 아래다. 노비에 관해 논하다. 대언이 아래기를 걸식한 사람이 미처 진휼을 받지 못하여 충녕대군에게 여쭌 자가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설과 외방의 굶주린 사람을 이미 유사로 하여금 자세히 물어서 진죄하게 했는데 무슨 까닭으로 유사가 빠짐없이 물어서 고루가 주지 못하여 스스로 대군에게 말하게 하였는가. 대군이 다만 내가 굶주리고 추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듣고 본 것이 있으면 곧 반드시 와서 구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또한 이와 같은 자가 있었는데 내가 특별히 주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어찌 유사가 법을 받들지 못하여 요영이 한번 왕자를 보고 스스로 말하여 먹이를 구하여 진죄를 얻을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다. 박신이 아기르기를 이것은 호조의 허물입니다 하고 정력은 대군이 마음에 굶주리고 추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문득 상문한 것입니다. 만일 불가하다고 한다면 하정이 상달할 길이 없으니 백성은 더욱 고날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그렇지만 마땅히 주장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대군 등은 사체가 다르니 응당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마땅히 당의 불령을 추문하여 막고 고하지 않은 죄를 힐문하라 하였다. 이를 아래는 것이 장차 끝나려 하면 임금이 여러 판세에게 눈짓하면서 말하기를 노비를 결단한 뒤에 공문을 만들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도관에 신정한 것은 모두 중분하게 속히 공문을 주겠지만 그 중분하는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박은이 대답하기를 노비의 법은 진실로 때에 미쳐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을 놓치고 하지 않으면 영구히 할 날이 없습니다. 또 여러 해 결절하고 공문을 만들지 않으면 쟁단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문한다는 의료는 잘못입니다. 지난번에 변정할 때 본래 일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어 결단하기 어려울 것을 중문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리가 전혀 굽은 것을 또한 시비를 묻지 않고 모두 중분하게 한다면 어찌 모람하고 원통하고 우울한 것이 심한 경우가 없겠습니까? 이왕의 일은 다시 구제할 수 없지만은 어찌 지난 일을 답습하여 다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관에 새로 신정한 것이 또한 심이 많지 않으니 속히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또 중분하게 하여 민심이 장차 이르기를 시비를 물을 것 없이 장만 바치면 반드시 받은 것을 얻을 이치가 있다 하여 미연이 서로 따라서 쟁송하는 것이 날마다 일어날 것이니 더욱 속히 결단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박신도 또한 중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그러면 공문을 주지 않겠느니까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지난 여름에 가뭄으로 인하여 자원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사람이 모두 하고자 하지 않으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를 한정하는 데 있습니다 했다. 임금이 수를 한정하는 법이 나도 또한 이익 때문 없고 원망을 산다고 생각한다. 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니 모두 말하기를 대단히 좋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6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골간 올적과 백호 저용계가 시위하기를 청하여 그대로 따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6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금령을 따르지 않고 토목을 일으킨 죄로 지 3등 현사 임자연을 파직하다.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수령을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한결같이 감사의 출척에 따라서 감히 혹시라도 어기지 못합니다. 전번에 지 3등 현사 임자현이 금령을 따르지 않고 때 아니게 백성을 노역시켜 망령되이 토목을 일으켰으므로 그 도의 감사가 법에 의거하여 파직시켰는데 지금 다시 그 직임을 주니 악을 징계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빌건대 그 직을 파면하여 불법한 것을 징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로 30권 태종 15년 11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유관, 황희, 시문, 오기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1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윤향을 추방하여 전리로 돌아가게 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1월 9일 임인 첫 번째 기사 진상하는 의대와 보자기와 자리에 선두르는 것을 8승 이하의 명주를 쓰도록 명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아침 안개가 자욱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의정부 찬성 이하가 번갈아 조계에 들어올 것을 명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 명하여 각품의 노자의 수를 의논하여 정하다. 좌의정 하윤이 아래기를 변정이 끝나지 않았으니 이송한 것과 새로 신정한 것의 서로 송사하는 노비를 또한 중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시비를 물을 것 없이 중분하는 것은 송사를 없애고자 한 것이다. 지금 또 중분하면 후일에 새로 신정하는 자가 또한 있을 것이다. 마땅히 각사에 나누어 바른대로 결절하라 하였다. 또 아래기를 공사에서 서로 소송하는 노비의 문제가 분명하지 못하여 오래 끌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중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것이 내가 일찍이 듣는 것이지 못한 것이다. 있다면 중분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우의정 남제가 아래기를 사처가 나라와 중분하는 것은 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나에 유산을에게 명하였다. 가번년에 변정이 끝나지 않아서 이송한 것 사건과 10월 이후에 신정하여 서로 소송하는 사건은 형조로 하여금 각사에 나누어 보내어 결절하게 하라.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함주목 판관과 영흥도 경찰관을 두다. 국무에 관한 판군자감사 이적의 진주문 이적이 편히 사조를 진달하였는데 6조에 내리어 의논하였다. 1. 함주 토저는 27,000여 결이고 거민은 3,800여 호인데 영흥부에 비교하면 2배가 됩니다. 또 한도의 중앙이 되어서 도로의 평탄한 것과 성곽의 완전한 것과 관청의 구비된 것이 한도에서 제일 큽니다. 하물며 우리 전하가 탄생한 땅이고 팔릉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제수할 즈음에 비록 가능하고 민첩한 제주를 택하더라도 부역 쟁송의 번다함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 능실 상망의 지원을 어떻게 겸할 수 있겠습니까? 빌건대 영길도의 본령을 여기에 옮기고 영흥의 토관을 모두 옮겨 배치하소서. 아니면 판관을 더 두어서 서무를 다스리게 하소서. 위의 조문은 진언에 의하여 판관을 더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청주는 토전이 1만여 결이고 거민이 1,000호인데 저들 저기 내왕하는 요충의 땅입니다. 처음에 부관을 세울 때는 지상을 보지 않고 설치하였는데 인민이 모여 사는 땅도 아니고 또 수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빌건대 지상을 보는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택하여 옮겨 배치하고 성곽을 축조하여 변경을 방비하고 민성을 후하게 하소서. 위의 조문은 지상을 보아 옮겨 배치하고 업성을 축조하는 편부를 도순문사, 도절제사로 하여금 일동이 친히 가서 체험하고 또한 그 인민에게 물어서 계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영흥부는 한도 도순문사 본령이 있어서 호령의 출입과 병마에 집합하는 곳인데 저들 땅의 객인들이 왕래하니 마땅히 군기를 엄하게 하고 첨시를 존엄하게 하여야 하니 이것은 군국의 먼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읍에 성곽이 없고 관우가 조잔하고 민거가 소색하여 도무지 비변의 의미가 없으니 빌건대 업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하고 기계를 설치하고 군사의 위의를 엄하게 하여 한결같이 요동의 법제를 따르소서. 위의 조문을 예전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경성의 방언은 군사를 수고롭게 하는 패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울량합의 무리가 그들의 욕구를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와서 부원을 선동하며 도안이 청주 이북으로부터 병마를 있는 대로 부방하니 8, 9일 정도에 왕래하는 수고로움과 상슬 가운데 유방하는 괴로움에 또 장병한 관원에 사냥하는 폐해가 있어 사람들이 심히 괴롭게 여깁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만일 와서 말하는 자가 있으면 경성절제사가 평상시에 관장하는 경성병마 3천과 도내에 서로 교체하여 유방하는 200으로 성을 지키어 변에 대비하고 일이 발생한 것을 기다려서 도절제사에게 고하면 도절제사가 청주 이북의 병마를 거느리고 달려가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적이 많아서 형세가 대적하기 어려우면 경성병마가 성벽을 굳게 지켜 나오지 말고 길주의 구원병을 기다리는 것이 가하고 만일 대적할 만하면 나와서 공격하는 것도 또한 가합니다. 어찌 한 사람의 부원으로 수백 리의 군사를 움직여 군사를 수고롭게 하겠습니까? 위의 조문은 진언한 내의 사리가 윤당합니다. 그러므로는 중간 자빈의 근거 없는 불술로 말을 주어 전보하는 것을 없애고 만일 저들 적이 와서 침노하여 경성군의 병마와 부방한 군마로서 진언에 의하여 저들이 강하면 성벽을 굳게 지켜 나오지 말고 도절제사에게 치보하여 구원병이 이르는 것을 기다리고 저들이 약하면 힘을 헤아려 출격하여 임기에 처치하고 그 군의 병마도 또한 상상시에는 번을 나누어 성을 지키고 일이 있으면 번을 합하여 변에 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6조에 의하여 의논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6조에서 군정의 봉족수를 정하여 아래어 그대로 따르다. 갑사의 봉족은 경작하는 것과 인정이 많고 적은 것으로 참작하여 경작하는 것이 3, 4결이고 인정이 3, 4명 이하인 자는 봉족 2호를 주고 5, 6결 4, 5명 이하인 자는 1호를 주고 10결의 7, 8명 이상인 자는 주지 말고 3, 4, 10결 10명 이상인 자는 다른 역사를 더 정하고 이미 교지가 있는 별표, 시위표, 기성군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정하여 주고 호패에 더 나타난 인정은 교지에 의하여 군역을 정하지 말고 호별로 쌍정이 있는 자는 따로 군역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봉족은 보조자의 뜻인데 정군 1명에 대하여 봉족 한두 사람 한 직업하여 정군을 돕게 하고 정군이 출력하였을 때는 경우에는 그 집안일을 돕게 하는 급보제도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동지여서 상황을 모시고 강연을해서 술자리를 베풀다 세자와 여러 종춘이 시연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11월 1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밤에 강화부에 천둥하고 지진하고 번개와 빛이 낮과 같았다.